그러니까 여기는 광명에서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서울도 가깝고 네. 다 품고 있고. 네. 그럼 선생님은 그때 샀을 때 12단지 대장을 사면서 왜 여기를 샀어요? 그때 급등이 이루어지고 난 시기라서 매물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12단지가 18평 같은 경우가 5억 5천 정도에 나왔었는데 네. 근데 제가 그때 좀 후회를 한 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조금만 더 빌렸으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중에 가서야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여기가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그럼 5천만 원 더 필요하면은 대장 아파트를 사지 왜 여기를 샀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아, 부모님 5천이 더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는 약간 그런 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둘째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제가 여기를 매수하러 왔을 당시에 그날에 딱 그 계약서를 쓰러 왔는데 형이 청약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양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그게 좀 더 분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근데 여기는 네. 지하철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여기 하안지구의 최대 단점이에요. 지금 저쪽 보시면은 우체국 사거리라고 있거든요. 아, 네, 여기 앞에? 네,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노원사동을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철산지구니까 네. 철산까지 이어지는 제2 경의선이 이제 4차 국가철도망에 이제 고시가 이제 됐는데 네. 아직까지는 착공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네.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지하철입니다 지금. 아, 선생님은 지금 결혼 안 하세요? 결혼은 이제 이번 연도 12월에 네. 이제 식장을 잡아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혼하시고 나면 신혼집은 어디다 하실 건가요? 여자친구가 지금 서울 쪽에 근무를 하고 있고 여자친구도 사실 지금 일산 쪽에 네.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를 매수를 했어요. 아, 여자친구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처음에는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4평짜리 원룸에서 살면서 전세금이 6천만 원짜리인 곳에 살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좀 주거 환경도 좋지도 않고 네. 어느 정도 저는 그 돈을 깔고 앉을 바에야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여자친구도 좀 음식이나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주말에 이제 데이트 겸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가면서 호객 노노를 여자친구랑 저랑 이제 아파트 가격 맞추기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재밌게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의 생각의 변화를 시킨 것 같아요. 아, 네. 계몽을 시키셨네요? 네, 정말 계몽을 시켰고 네. 여자친구도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어떡해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여자친구도 광주 사람이니까 저는 솔직히 정치에는 되게 관심은 없어요. 정치에는 관심은 없지만 그들이 내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필요 없고 그냥 나한테만 이득 되는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득을 주는 거면 취하면 그만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 네. 국민들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네. 그냥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당이 좋아. 네.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는 네. 국가 발전에 전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한쪽 당에 어느 정도 많이 치우치셨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투표가 최근에 좀 박빙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네. 좀 많이 과열된 양상도 있었는데 네. 부모님한테는 자식으로서 막 해서는 안 될 말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정치에 너무 빠지지 말고 네. 그냥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 될 것 같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네. 좀 근데 그게 뭐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너무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뭐 서로를 비방하고 네. 저는 이제 뭐 전라도니까 뭐 전라도 비하하는 그런 단어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많이 뵀죠. 네, 인터넷에서 진짜 많이 보는데 저 솔직히 그런 거 보면은 좀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한심하기도 해요. 네. 그런 거에 왜 치우쳐가지고 정작 그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될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왜 다른 데 에너지를 새나가게 하는지 좀 이해도 안 가기도 하거든요. 정치는 진짜 정치로 그냥 끝내야 되고. 선생님, 근데 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한 건데 이렇게 정신이 깨어있으신 분께서 네. 지금 나이가 그때 아파트 살 때만 해도 돈 한 푼 안 들고 샀댔잖아요. 네. 그때까지 근데 이렇게 돈 안 모으고 뭐 하셨어요? 저는 전까지는 돈을 많이 모았었거든요, 사실. 네.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연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연봉이 한 4,800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돈 관리 개념이 없어가지고 부모님께 모두 다 돈을 맡기고 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네. 차를 산 게 좀 그때 좀 후회가 되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때 건설회사를 다닐 때는 좀 내 삶이 힘드니까
그냥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으로써 거기에 돈을 지출했거든요. 그 돈이면 그때 당시에가 2018년이었으니까 진주 혁신도시에 그 새 아파트를 3개 정도 지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분양가가 4억 정도였거든요. 만약에 그때 깨어 있었다면 제 주변에 회사 동료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면 저는 4억을 비규제 지역이니까 4천만 원 정도만 내면은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 지금 아파트가 벌써 10억대 갑니다. 진주가요? 네, 진주 아파트가. 환장하겠다. 아니 근데 네. 선생님 이게 설마 지금 주차장이에요? 여기 원래 그냥 일반 택지인데 네.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테니스나 이런 장이 많잖아요. 많죠. 네, 뭐 게이트볼장 있고. 네. 근데 그런 거를 다 없애버리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런 걸 다 주차장으로 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선생님 여기가 그 선생님의 집인 건가요? 네, 이제 601동에 저는 살고 있고요. 아 근데 진짜 오래 안 돼 보인다. 그쵸. 이거 재건축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이렇게 해야 또 그 요즘에 집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공급이 많아서 네. 미분양도 많이 나고는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대구의 미분양이 나면서 공급으로서 확실하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치. 근데 정치인들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얽혀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게 답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개 국민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네. 근데 야 진짜 눈에 띄네. 아 이거 진짜 흔적이 보이네요. 네, 좀 오래된 흔적도 있고 이 엘리베이터도 진짜 오래돼 보이죠. 와 엘리베이터가 오래된 게 느껴진 게 평평하지가 않아요. 네, 되게 울퉁불퉁하고 네. 여기 보면은 최근 그 고급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되게 장식이나 이런 것들 되게 멋있게 하잖아요. 네. 조도 같은 것도 되게 밝고 이런 거 막 덜컹덜컹하고 문 열릴 때도 좀 보시면은 소리 엄청 많이 나고 네. 가끔씩은 오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네. 하나가 서 있어요. 여기 맨날 점검 돼 있고 아 정말요? 고정돼 있거든요. 아 엘리베이터를 또 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시겠네요. 네, 이게 근데 이 키가 네. 일반적으로 보는 키는 아니잖아요. 네. 이 일반적으로 삼각키로 돼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에서야 와가지고 통일이 된 사례고 이런 거를 도끼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레어템이라서 진짜 오래됐다는 증거예요. 키가 뭐 뭉치별로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쵸. 이제 삼각키로 다 통일이 된 겁니다. 아 마스터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마스터키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아 선생님 근데 엘리베이터 업계 오래 계셨잖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사고 날 확률이 몇 %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출항하면서 막 불꽃이 막 튀면서 쫙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사고 날 확률이 브레이크라는 게 최근에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2중, 3중으로 안전라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직결로 돼 있어서 그 안전라인 수백 개의 안전라인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엘리베이터는 동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가 맨날 멈춰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제일 안전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전라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가 위험을 감지하고 멈춘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빨간 기둥은 뭐죠? 약간 슈퍼마리오 약간 기둥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지역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옛날 진짜 아파트 기름 넣어가지고 떼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중앙난방. 중앙난방, 네, 중앙제어로 해서. 중앙제어로 해서. 네, 중앙제어로 해서 들어오는데 한 달에 관리비가 진짜 겨울에는 장난 아니거든요. 얼마나 나와요? 한 20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꽤 많이 나오네요. 관리비가 총 합쳐가지고. 근데 크랙 같은 경우도 되게 양호한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페인트 칠을 여기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칠판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페인트 칠이 많이 벗겨져 있잖아요. 네. 저기 의도적으로 이제 페인트 칠을 안 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때이에서 해가지고 좀 더 노후화돼서 그런 것도 점수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진행을 안 한 거고요. 조금이라도 더 낡아 보이게. 그렇죠. 그래야 그런 거네. 네. 우리가 조퇴를 해야 되는데 나 진짜 아픈데. 네네. 갑자기 건강한 상태로 선생님 진짜 몸이 아픈데 조퇴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네. 안 시켜주잖아요. 그쵸, 진짜 그쵸. 아픈데. 아픈 척 해야죠. 조금이라도 더 아픈 척 네. 해야. 조금이라도 입술이 말라야. 네. 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사를 나왔을 때 저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 이 총만에 복도시 이게 왜 있어? 뭐 펜스 같은 건데 네. 이런 데 부분에 이제 크랙 같은 게 다 가 있잖아요. 네. 조금씩은 가 있는데 다른 층들 좀 위층으로 갈수록 크랙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옛날에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쪽에 보면 비상구 네. 이제 화재 시에 나가라는 이쪽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진짜 오래돼 보면. 근데 선생님 제가 최근에 음마 아파트를 한번 왔다 가봤는데 네. 음마 아파트에 비하면 양반이네요. 그쵸. 음마 아파트에 비하면은 약간 큰 상림이니까 네. 그쪽은 진짜 너무 심하고요. 50년, 40년 된 아파트들은 위험상에 있잖아요.
건설 회사를 다녀서 알지만 어디 뭐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막 투기 세력으로 약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30년 되면은 30년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파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아파트를 새 걸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면 나라에서 그걸 강제를 할 게 아니라 자유시장에 맡겨가지고 가격 형성을 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뭐 주차장도 없고 막 크랙 가지도 않고 누구나 좀 편하게. 근데 복도를 보다 보니까 네. 처음에 제가 여기를 매수했었을 때 네. 5층에 와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잠금날에 제가 좀 뭔가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그때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이삿짐, 집 안에 있는 이삿짐을 여기다가 이제 다 깔아놓고, 여기다가요? 네. 제가 아무래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임장부터 그리고 뭐 매수까지 전체 다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서가지고 그때 3억의 잔금을 제가 못 내드려가지고 네. 여기서 서가지고 여자친구는 이제 저 이사한 줄 아니까 그날 들어오는 날인데 이사 잘했냐고 전화를 했는데, 이런 날씨랑 거의 비슷한 날씨였거든요. 네. 여름이 이제 딱 시작되기 그런 날씨였는데, 그때 집에 못 들어갔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제 전화를 받으면서 왜 못 들어갔냐고. 그래서 어디 있냐고 그래. 나 지금 복도에 서 있어 했는데 약간 조인성 그것처럼 그러면서 막 전화 받고, 그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중개사분도 막 저랑 같이 막 뛰어다니고, 저 막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제 공인 인증서가 그때 있으니까 막 컴퓨터 들고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PTSD 약간 좀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잘 극복해가지고 입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야, 과연 그 입주해서 잘 사는 집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